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이 9월 1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대선 후보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 세 번째 시리즈로 한미 간의 식량과 에너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 공지해 놓은 측백나무 오일 구매 방법, 결제 계좌,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쭉 설명서를 써놨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딴 거보다도 이 측백나무 오일이요, 비염에 아주 특효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봉에 찍어서 코에다가 바르게 되잖아요. 코 안쪽에다가 우리 이거 PCR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코가 아주 확 뚫립니다. 코가 막힌다거나 코의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가 뚫린다는 얘기는 뭐죠? 목까지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배까지 건강해집니다. 특히나 몽키 박스다 엠박스다 해서 지금 제2의 코로나가 온다고 또 하얀 고무신을 좀 신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할 때 이런 그 측백나무 오일이 있으면 매우 그런 몹쓸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는 좋은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염이다 여러 가지 몸에 있는 통증들이 있죠. 그런 걸 치료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효과의 효능이 지혈제다, 보혈제다, 수렴제다, 자양강장제다. 지혈제라는 건 말 그대로 피를 멈추게 한다든지, 보혈제는 피를 보탬을 줘서 피를 맑게, 피를 투명하게 해준다는 얘기고, 수렴제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 치질이라든지 발톱 무좀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자양강장제는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에 소량을 뿌려서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좀이다, 여드름이다,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또 감기,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위궤양, 이질, 토혈, 코피 방지 등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백나무 오일이 함유된 비누도 있는데요. 이 비누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온몸을 이 비누를 통해서 씻어 보시면 기존의 샴푸라든가 아니면 바디워시액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탁월한 효능을 아마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피부 가려움증 있는 분들, 또 어린아이들 아토피, 또 어르신들 대상포진, 여기에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피부를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그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모든 방송 아래에 더보기가 있어요. 밑에 아래쪽 보십시오. 그러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몇 명이 봤다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측백나무 오일의 효능과 구매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등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질문사항 없죠.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판매처인 수경무역 번호를 갖다 등재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호에다가 전화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고 어디 사는데 나 이러이러한 증상에서 이걸 구매하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먼저 글로써. 그러면 그 전화 받으시는 분도 7학년이다 보니까 밀접하게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좀 밀접한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좀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6학년, 7학년 그 반응 속도가 다르잖아요. 8학년 가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7학년 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처럼 저희 연구소 계좌,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놓고 저보고 다시금 그 수경무역으로 좀 다시 재발송해달라. 저도 막 일이 많은데 막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좀 그런 거는 좀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좀 피해 주시고, 본인들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기본 품목으로 오일 한 병과 비누 10장 하면 딱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송비도 부담할 필요 없이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이 갔고 9월이 왔어요. 자, 오늘은요, 대선 후보 김문수 노동부 장관한테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한국 미국 간에 식량 에너지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언제부터죠?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즉 그 당시는 조선 땅이죠. 드디어 신문물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조선 말기 여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천부 인권이 없었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인구의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40%는 전부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학교에서 축구, 농구, 야구, 밴드, 영어, 세계사, 세계 지리 등의 신문물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 일주일이라는 7일의 개념과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청년이었고, 또 그의 친구가 한글학자로 엄청난 이날에 공을 세웠던 주시경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됩니다. 배제학당 3대 교장 선생님이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최초의 한글로 된 세계 지리를 안내해준 서적, 즉 3인 필지를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께서 한글을 공부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에게 한글을 배운 주시경은 나중에 한글학자가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퍼뜨리면서 한글이 체계적으로 일반 밑바닥층에 살고 있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체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운 이승만은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훗날 카이로 회담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해리 홉킨스 박사를 설득해서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한국의 독립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김구가 장개석을 구워 삶아서 카이로 회담 문서에 한국 독립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마는 유독 한국에서만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기독교 입국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6.25 한국전쟁이 터졌고 한미 기독교 동맹의 바탕 위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군사 동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방산동맹을 통해서 미군 함정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이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 식량 에너지 동맹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많이 쇠약해졌고 군비 증강을 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미국산으로 수입선을 바꿔서 동맹국인 미국에게 자금을 밀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 지역을 흡수하게 되면 북한 지역에서 사용할 가스, 원유, 석탄 등등 각종 에너지는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나 되는 북한 지역 주민을 먹여 살릴 식량, 양식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양식을 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옥수수 1,000만 톤, 콩 300만 톤, 밀 400만 톤, 이 이외에도 깨라든가 여러 가지 잡곡류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옥수수, 밀, 콩 세 가지 하면 1,700만 톤입니다. 자, 이 정도의 절반 정도 되겠죠. 옥수수 500만 톤, 콩 한 150만 톤, 밀 한 200만 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 되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천만이다 혹은 2,5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2천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은 우리를 한국정전 당시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당시 178만 9천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공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전사자 33,686명, 부상자 92,134명, 실종자 3,737명, 포로 4,439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보잘것없는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6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후에 복구를 해줬습니다. 이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전쟁이 종료된 1953년부터 이 전후 복구 사업을 거지급한 완성하는데 1958년도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쟁의 상흔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178만 9천 명이라는 병력을 보내줬고 또 현금 680억 달러를 우리 한반도에 쏟아부었는데 이게 거의 당시 미국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됐다 그러죠. 자, 그런 우리를 도와줬던 우리의 친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식량을 대거 구매하면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사람의 탈을 쓰고 도움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친구가 어려워졌을 때 돕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남중국해를 가로막고 있죠. 이 자칫하면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뭐 일이 안 생기더라도 남중국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가 다 중국에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 거쳐서 인도 남단 실론섬 스리랑카로 옆을 끼고 다시 방글라데시 또 태국 그 옆을 지나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싱가포르 옆에 있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 그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남중국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소위 남진하에 동진하에 하는 지역이죠. 대만 아래쪽입니다. 자, 이런 우리 해상 수송로를 이 중국 아이들이 이 에너지 수송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최대 무역 수출국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도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미국산 식량, 주로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쌀은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사실 먹어보면 미국 쌀도 엄청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식량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규모로 수입을 해서 무역 수지 흑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파나맥스급이라 그럽니다. 벌크선이 한 대략 6만 5천 톤에서 7만 톤을 싣게 되는데 바로 파나맥스급의 벌크선은 그 중남미 지역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죠. 그 뉴올리안즈 항구에서 곡물을 싣고 멕시코만을 통과해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나맥스급의 벌크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 파나맥스급 벌크선에 보통 곡물을 실는데 통상적으로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역시 대한민국의 평택항이든 인천항이든 부산항이든 오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금 곡물을 내리는데도 거의 유사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품목 옥수수 10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6만 톤씩 싣고 온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요. 몇 번을 실어야 1000만 톤을 실을 수가 있습니까? 1000을 6으로 나눠보면 되죠. 얼마가 되죠? 얼마 됩니까? 100번 하면은 600만 톤이 되죠. 그리고 150번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900만 톤이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160에서 170번 정도를 실어 날라야 돼요. 그래야만 쌀은 남아돈다고 우리가 건방을 떨고 있지만 옥수수, 콩, 밀은 이렇게나 많은 양을 자그마치 세 가지 합쳐서 1700만 톤을 들여오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산을 본격적으로 수입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주로 나가서 일했던 미국의 곡창지대가 아이오와주인데요. 그 아이오와주 옆에 일리노이주, 그 옆에 미시간, 그 다음에 인디애나, 그 다음에 오하이오, 필라델피아. 이 하이웨이 70번, 80번, 90번을 타고요. 동쪽 뉴욕까지 쫙 한 2박 3일 정도 드라이빙해서 가다 보면요. 옥수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미네아폴리스에서 남쪽 텍사스까지 하이웨이 35번을 타고 쫙 가게 되면요. 거기도 그냥 오클라호마를 가든 네브라스카를 가든 캔사스를 가든 텍사스를 가든 전부 다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콩밭하고. 자, 그 밀밭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식량을 수입해 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에너지를 실어오는 거라든지 그 위험도가 적어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우리가 구매해서 갖고 오게 되면요. 평안한 바다 어디입니까? 퍼시픽 오션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한반도 남단으로 부산으로 여수로 울산 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무역 수출 국가인 미국에게 막대한 흑자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산 식량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 무역 수지에 밸런스를 맞춰야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역시 더 많은 에너지와 식량을 한국에게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산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아집니다. 자, 우리 역사를 잠깐 되돌아가 보시죠. 우리 선조들이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했죠.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안보를 지켜왔어요. 누가 시작했죠? 바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미 간의 방산 동맹, 한미 에너지 동맹, 그리고 한미 식량 동맹으로 확장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을 한국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머리가 달린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못한다면 그거는 이게 사람의 두뇌가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에너지 수출 국가이자 식량 수출 국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전쟁을 차단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바로 미국의 식량과 에너지를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런 이간질 세력들이 다시 준동한다 하더라도 한미관계를 식량과 에너지로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면요, 한미관계를 이간질을 시킨다 해도 이간질이 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요, 주문을 받아놓고 주문을 받아놨는데 아직 납품하지 못한 그 총 규모,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100조 원을 넘어간다 합니다. 100조 원. 자, 그러면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 깔리게 돼 있죠. 자, 미국은 언젠가 봤더니 한국 친구들이 미국을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자, 이미 유럽,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의 방위산업 수출 역량이 많이 지금 쇠잔해지고 고갈되고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죠, 10년 안에 방위산업 분야 시장에서 방산 수출 수주 잔고가 아마도 1,000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유럽 시장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중국 시장도 국제 시장에서 많은 신용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방산 수출의 세계적인 방위산업 시장에서 호기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무기 체계는요, 한번 수출하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이라든가 혹은 각 무기에 대한 성능 개념, 성능과 품질 개량 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애프터 서비스, 그 AS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산 수출 잔고가 10년 안에 1,000조 원이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 원, 많게는 1경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지금 경단위의 돈을 갖다가 지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죠.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 위해서 얼마나 잘 쓰게 될지. 자, 그런데 이 방산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건 더불어 잘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원자력 발전, 원전, 고속철도, 공산품, 문화상품, 관광상품.
거의 모든 제품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환경 규제가 심해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의 건조가 굉장히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돈이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어디로? 대한민국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그동안 신세진 빚이 있죠. 그런 신세진 빚을 확실하게 갚을 기회가 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대등한 친구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친구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비실비실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야 친구 고마워, 오늘 밥 내가 살게 이러면서 밥도 사고, 그리고 야 너네들 이런 거 필요하다며 발전기금도 큰 턱으로 내고, 자 그런 걸 해야 그게 사람이고 사람꾸시를 하지. 맨날 얻어만 먹어. 그 사람이겠어.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라. 나도 공직 생활 해봤지만 그 공직에 있으면서 말이야, 그 얻어먹는 게 습관화된 놈들이 있어. 특히 또 얻어먹는 거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기자 애들이야. 얻어먹는 걸 잘 얻어먹는데, 제가 지금 그 문갑식 기자하고도 친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밥값 누가 낼래 이러다 이제 둘이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야 기자 평생 살았는데 좀 돈 좀 한번 내봐. 그러면 우리 또 문 기자는 아이 어떻게 기자 보고 돈 내라 그러냐고 또 이런다고. 근데 둘이 친해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기자들 보면 밥값 내는 걸 굉장히 인색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대로 사랑꾸시를 하려면 우리 지갑 열어서 우리 미국 친구들에서 밥도 사고, 파티에 초대도 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식량과 미국산 에너지를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시 자기들에게 최대의 식량과 에너지 VIP 고객이에요. 누가?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 VIP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 안보에 신경을 쓰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죠.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한국이 화끈하게 미국산 에너지, 미국산 식량을 구매하게 되면 미국의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또한 한국의 핵무장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반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물어보나 말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지지하지도 못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만 할 거예요. 실제로는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뭐죠? 야, 대한민국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모른 척 할게. 바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확실하게 미국산 에너지, 미국산 식량의 최대 구매국이 돼서 미국의 최대 VIP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좌파 정치인들, 어떠한 좌익 세력들이 이간질을 한미 간에 하려고 해도 흔들리겠습니까? 정권을 흔든다고 해도 흔들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해지죠. 자, 확실하게 뭘 해야 되죠? 친미 반중, 반중 친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멸중 용미를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화를, 안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요, 전공은 제가 중어 중문학을 하고,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에서 지금 공작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미국에 가서 회사를 건립하고 액체의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작물, 즉 밀, 콩, 옥수수 이 3대 기본 작물을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는 즉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심지 않고도 원래의 고유한 종자를 심어서 식량 작물 생산을 비약적인 30%가량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액체 비료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다, 아시아 시장이다 뭐 얘기를 하지만 미국 시장 하나만큼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볼 것 없죠. 자, 그러니까 뭐 의료 분야가 됐던 첨단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됐던 뭐 어떤 산업 분야가 기술이든 간에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고 협력하고 하려면요 미국 시장을 석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친구들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잊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뭐 자유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꼭 뭘 해야 되죠? 반중 친미 반중을 해야 되고 진일보해서 멸중 용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꼭 이룩해야 될 큰 숙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하는 저것은요 지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제 얘기라기보다도 많은 뭐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 지역 전문가, 심지어 중국에 살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각종 연구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지심을 느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분명한 팩트는 중국 공산당은 5년 이내에 멸망할 수 있다. 길게 가봐야 10년 안에 멸망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중국 공산당이지만 저와 관계를 맺었던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어서속히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과연 저희들의 이 구조의 손길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장시간 영원무궁토록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파악해서 확실하게 반중 친미 반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차이나 아웃 멸중 용미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우리 한민족에게 중앙아시아 스텝적 초원지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서 우리의 문화로서 우리의 각종 모든 자산을 가지고 그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는 초원지대까지도 전부 우리의 영향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고 대선 후보가 이미 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한미 식량 에너지 동맹을 맺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셨다가 대통령이 되시면 꼭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식량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웬만한 농축산식품부 석박사 직원들보다도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개발한 이 액체 비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한 20만 에이커 정도 규모의 이거 실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20만 에이커면요 축구장 20만 장이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효과 효능을 검증했던 사람으로서 무슨 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 박사가 한 평 남짓한 밭에다가 그것도 4개 5개를 쪼개서 분무기로 뿌리는 그런 실험이 아니에요. 통 하나에 5만 리터, 10만 리터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그 탱커 안에 물과 비료, 그 다음에 그 허비사이드,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페스티사이드, 농약을 같이 혼용해서 활용해본 대규모, 대단위의 실험 결과를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만약에 이러한 식량 증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술을 서로 코퍼레이션 협조를 해서 전 세계에 이런 식량을 증산해서 배고프거나 기아를 겪는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선행 사업에도 이런 액체 비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각종 규제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안 풀었을 뿐이에요. 미국에 가서 다 이미 허락을 받고 생산을 하고 뿌려왔던 제품이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미 간에 이 식량, 에너지 동맹을 체결해야 되는 이 막중한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특히 식량 문제는요, 이명박 정권 때 코리안 그레인 컴퍼니라는 거를 시카고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시건방을 떨었어요. 애들이 어떤 시건방이냐, 지들이 외교부 직원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니면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 다니고 건방지게 농부들한테 가서 뭐 이거 엘리베이터가 얼마냐고 이런 식으로 묻고 다녔겠죠. 시골 농부들한테 가갖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결례가 없습니다. 지금 뭐 티쪼가리 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모자 하나 쓰고 땀 뻘뻘 흘리고 여기다 지금 빨갛게 햇볕에 그을린 그런 농부들한테 가서 그런 건방을 떨면 당장히 쫓겨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픽업 트럭 타고 다니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부자예요. 예, 제 친구도요. 포드 픽업 트럭 250 좀 100일에 큰 걸 타는데 아니 추수감사절 때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부인 되시는 여사님은 그 어딥니까? 캐딜락에서 나오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셔. 그래, 그러니까 안 식구들한테 그렇게 배려를 하지만 자기는 청바지에 작업화 그리고 모자 하나 질끈 눌러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실된 부자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으면 거기에는 진짜 이 곡물 시장과 석유 시장을 잡고 있는 진짜 부자들이 관람을 하러 온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선 후보가 되신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 드리는 세 번째 이야기, 한미 식량 에너지 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